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반드시 잘라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먼저 1번을 보면 현재의 법은 항상 요지는 세 군데로 자른다.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그 다음 동물 보호에 대한 활발한 정보 교류. 그 다음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이 동물 사랑의 토대가 된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정책이 요구된다. 무조건 보면 동물 보호야. 맞지?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공통되는 거는 다 뭐라 돼? 화제야, 화제. 맞나? 이거는 이 글은 동물 보호라니까? 그럼 핵심은 뭐냐? 여기는 법이 부족하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이게 핵심이고. 정보 교류. 그 다음 책임의식. 그 다음에 포괄적 정책. 됐나? 요 뒤에 부분은 다 뭐가 되노? 핵심어가 되거든? 그럼 마지막에 봐.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유인원을 소유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근데 사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현존하고 있는 법, 이 법에서의 단점, 이 단점이 이것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지만은 현존의 법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럼 쉽게 말하면 법에 문제가 발생한다. 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법하고 관련된 거는 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겠네. 그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위에서 답을 찾아가는데, 자, 위로 올라가. 여기 보면 동물이 진짜 보호가 될까? 현존하는 법에 의해서. 자, 항상 첫 번째 문장이 의문문이 되면 화제를 도입할 때 사용한다. 자, 그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이 법에 관련된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법에 관련된 전문가 포함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립니다. 동물을 하나의 property 하면 소유물로서 정의를 내리는데, 이건 단순한 자원이나 또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물건, 또 소비하기 위한 물건으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매우, 자, extreme이란 말은 대단히, 매우 어렵습니다. 동물들이 이런 의미 있는 법적 보호, 맞나? 프로텍션의 뜻이 뭐다? 보호가. 이 보호를 갖는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동물은 거의 얻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인간하고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어떤 이익, 이것이 서로 충돌이 일으켜서 겨루게 되면 당연히 동물이 이길 수가 없어. 자, 어떤 단순한 사실이 있느냐면 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법은 존재해. 그래서 이건 법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람도 이 법에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또 그들을 바꾸는 거지. 공개되어 있는 토론의 결과로 그들을, 즉 법이겠지. 이 법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겠지. 즉 아무도 도전하고 또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 날리자. 이거 부정 날리제. 그럼 부정에 부정을 날려버리면 오히려 뭐가 되노? 긍정이 되지. 도전을 해서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change,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됐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자? 바꾸자, 이런 뜻이겠지. 답은 뭐겠노? 1번이 정답이 된다. 자, 이제 2번을 보자. 2번을 보면은 일단 밑으로 내려가. 여기도 보면
물리학은 잘라. 그 다음에 실용 가치가 있다. 예술의 지나친, 여기는 사실은 예술로 보면 돼. 예술. 지나친 상업화 바람직하지 않다. 천재성.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만 빛난다. 연습을 통해 뇌의 전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 천재성. 지적 호기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복되는 건 뭐지? 천재성이야. 대충 답은 이렇게 걸리겠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보면 봐라. 원래 탤런트라는 단어가 이게 재능이잖아. 재능, 천재성. 많은 다른 분야에서 갖고 있었어. 하지만 굉장히 rare, 드문이라는 뜻이겠지. 드문, 예외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위에 보면 이 단어도 있다. 이 thus라는 단어는 항상 결과를 나타낼 때 쓰잖아. 그지? 요런 단어가 나올 때 그 뒤에 요약 또는 결론이기 때문에 요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 자, 나돈니가 왔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재능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다. But also, 또한 진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시 똑같이 똑똑한 것도 아니다는 거야. 모든 분야에서. 이 말은 모든 분야에서 똑똑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한 분야에만 똑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존재하노? 그래, 다빈치와 같은 사람은 많은 분야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 이건 드문 예외다. 이런 얘기잖아. 마지막 보면 대충 3번이 되는데, 자,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라. 자, 여기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모차르트를 예를 든다. 모차르트는 한 명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이야. 충분한 돈을 벌었어. 그래서 좋은 삶을 살아. 그러나, 자, 항상 선생님이 도입을 할 때, however 뒤에가 나오면 이 말이 포커스가 돼. 그는 똑똑하지 못했어. 충분히 자신의 수입이야. 인컴은 수입이다. 수입을 관리할 만큼 똑똑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모차르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관리를 못해서 죽을 때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 그러나 원래 이 yet이나 still이라는 것도 이게 말을 반전시킬 때 사용하는 거거든. 그러나 이렇게. 자, 그러나 대부분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finance라는 말은 재정이다. 돈을 잘 활용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됐지? 아인슈타인을 예를 들었어. 항상 선생님이 고유명사가 되면 예시가 된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빈약한 의사소통가였고 어려움이 많았어. 자신의 생각을 articulate란 말은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 자신의 아주 심오한 아주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자, despite가 양보를 나타내주는 전치사제. 따라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즐긴다. 이 말은 누린다는 거야. 특별한 어떤 양의 재능을 누리거나 한 분야에서 어떤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특정한 분야, 이 분야에 보통 한정을 하다, confine 말은 한정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따라서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답은 천재성은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서만 빛난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외는 누가 있다 그랬지? 그렇지. 다빈치는 요 단어를 기억해라. rare. 아주 드문 예외가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